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이모, 괴들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데이빗이라는 제보자가 어릴 적 형과 겪었던 아주 소름 돋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실화 기반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 어느 평범한 여름날 오후였다고 해요. 제보자인 데이빗은 9살, 형은 14살이었습니다. 그날은 두 형제가 오랜만에 엄마에게서 자유시간을 선물 받은 날이었죠. 영화 보고 햄버거도 사 먹고 와 하며 엄마는 두 사람에게 $30를 쥐어주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걱정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땐 아이들끼리 외출하는 게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는 들뜬 마음으로 동네 영화관으로 향했고 큰 스크린 속 모험에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땐 어느새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집에 가자고 했지만 형은 배가 고프다며 근처 맥도날드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을 도는 순간 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겉으로 보기엔 참 평범하고 친절해 보였죠.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그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저씨랑 아들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배트리스를 트럭에 실어야 하는데 우리끼리는 좀 힘들어서 말이야. 형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트럭은 어디 있는데요? 남자는 손으로 어둠 속 어느 방향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코너만 돌면 바로 있어. 금방 끝나. 데이빗은 그 남자 옆에 서 있던 아이를 힐끔 봤습니다. 또래쯤 되어 보였는데 이상하리만치 말이 없고 표정도 없었죠. 옷은 너무 커서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바빠서요.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잠깐이면 돼. 1분도 안 걸려. 우리 아들이 힘이 없어서 너희 둘이 도와주면 금방 끝나. 그때 데이빗이 아무 생각 없이 형의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형은 그냥 도와주자. 힘들어 보이시잖아. 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떨어지게 바라봤죠. 데이빗은 형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있는 걸 느꼈습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그 순간 형이 벌떡 움직였습니다. 엄마 계신 것 같아. 하며 데이빗의 손목을 확 잡아채고는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데이빗은 당황했습니다. 엄마는 거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데이빗을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남자와 아이에게서 멀어질수록 형의 걸음은 더 빨라졌죠. 한참을 걷고 나서야 형은 멈췄고 데이빗은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는 멀리서 여전히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의 친절하고 다정한 미소는 사라지고 남자의 얼굴에는 일그러진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형은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금세 전화를 걸었고 그 후 얼마 안 있어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도 금세 달려왔고요. 형은 경찰과 남아서 이야기를 나눴고 데이빗은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그저 형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 정도만 이야기해주었고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어느 날 성인이 된 데이빗은 무심코 그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생생하게 떠오르더랍니다. 그리고 형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형은 긴 침묵 끝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남자가 끈질기게 도움을 요청하던 중 그 아이가 형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속삭였다고 해요. 저 아저씨 제 아빠 아니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입술만 겨우 움직이며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한 무표정으로 돌아간 그 아이. 그 짧은 순간이 형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후 경찰에 신고했고 남자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설명했지만 정보가 부족했고 트럭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있던 아이의 시신이 외딴 숲에서 발견된 겁니다. 굶주림과 탈수로 인한 사망, 그리고 끔찍한 학대의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계속 네가 나서서 도와주자고 했다면 우리도 그 아이처럼 됐을 수도 있어. 그 남자 혼자서는 우리 둘을 어떻게 못했겠지만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 남자가 혼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는 미키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그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평범해 보이는 도움의 요구조차 의심해야 하는 이 냉혹한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두운 밤, 여러분과 함께 슬픔과 분노를 나누며 부디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밤을 보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괴담 들려주는 이모는 또 다른 섬뜩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